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2.4%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우건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봉상 조금 올라가려고 치면은 밀어버리고 올라가려고 치면은 밀어버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도대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라고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차트를 딱 봤더니만 바로 그 주체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라가려 치면은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의 상방을 억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왜 도대체 프로그램은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치면은 밀어버리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어떤 상황을 확인한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공시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떠져 있었던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서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답변을 드리자면은 시가총액 100위 안에서 지정이 안 되는 케이스는 바로 초장기 상승 플러스 불건전 요건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었을 때 지정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단기급등과 중장기급 등으로 해서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경고 종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 투자경고로 진행되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지, 그러면서 투자경고에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내가 매도를 하고 떠나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다뤄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기왕 투자 경고 만들 거면은 시원하게 그냥 장대 양봉 오후장에 한번 이렇게 폭등 보여주면서 신고가 쭉쭉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대우건설 투자 경고 너무 무서워서라고 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런 음봉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 댓글에 폭등 작성해 주시면은 알고리즘을 타고 개인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우건설 못 올라가게 방해하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엔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단기급등과 중장기급등에 해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 안에 들지만 어떤 걸로 들어갈 수가 있다?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짚어봐 드렸었고, 자, 우리가 일단 단기급등은 지금 당장에 해당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이 단기급등을 제외해놓고 우리가 중장기급등에 대해서 좀 다뤄봐 드리려고 하는데, 판단일 T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자, 그러면서 판단일 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 그러면서 3번 요건 같은 경우에는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 업종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번, 2번, 3번을 모두 다 만족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바로 이 중장기 급등으로 인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2, 3번을 하나하나씩 좀 따져봐 드릴 건데, 첫 번째 거인 15일 전날보다 100% 이상 상승, 이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봐 드리면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15일 전날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날 이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4월 6일의 캔들의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여러분들 17,310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17,310원에서 이렇게 2배를 곱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34,62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자, 최근에 있었던 15일간의 종가 중에서 가장 최고가인 이날의 종가가 얼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3,250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2배를 곱한 가격이 34,620원이다 보니까 더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일단 34,620원의 상한선을 그어 놓으면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름이 돋은 이유가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고가가 34,150원까지 올라갔었던 대우건설이 500원 정도 차이긴 하지만 이렇게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프로그램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계속 지금부터 주가를 억누르면서 종가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이러면서 3번 요건 같은 경우에도 꼭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데,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 업종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우건설이 언제였었냐면은 바로 4월 23일 날, 이날에 분명히 1, 2번 요건을 만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3번을 회피해버리면서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바로 무엇을 따져봐야 되냐면 바로 이 업종종합 차트에서 건설지수를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봐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 막판까지 해서 체크를 해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0602 창을 들어가신 다음에 018을 검색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걸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코스피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코스닥도 있고 코스피도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로 여러분들께서 놓고 검색을 해보셨을 때는요, 자, 우리가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날 4월 6일날 있었던 종가가 183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 237.47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7.4를 183으로 나눴을 때는 1.29라는 수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9.7% 정도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3배를 곱해야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한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보시다시피 0.89%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전에 계산을 해봐드렸었던 바로 이 34,620원이라는 가격을 옆에다가 한번 적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격인 얼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3,700원을 기준으로 바로 15일 전날에 있었던 이날에 종가를 한번 계산을 해봐드릴 건데 17,310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17,310원 진행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94라는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94% 정도 올라온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옆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 건설지수 같은 경우에는 89% 정도 올라온 자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종가 마감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바로 이 2, 3번을 만족시키면서 1번 요건이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5일 전날보다 100% 이상 상승, 이 부분을 회피할 수가 있는, 왜 그렇겠습니까? 보시다시피 100% 이상 상승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34,62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34,620원이라는 것에 상한선을 그어놓고 회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가운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34,620원을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 이어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특히나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 투자 경고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다뤄봐드리면서 대우건설 영상 꾸준하게 찍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34,620원을 넘어가면서 대우건설이 종가 마감을 했을 시에는, 그러니까 투자 경고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만약에 이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애매하게 보내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고작 요 정도 넘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빼버리는 패턴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3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이면서, 동시에 이 구간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차트를 길게 당겨놓고 봤을 때 앞전에 역사적 신고가였었던 구간이 바로 얼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9,853원이었다 보니까 빠진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2에서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하게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투자 경고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눌러봐주면서 맥시멈으로 밀린다라고 해도 어디다? 바로 3만원 선에서 지지가 형성될 확률이 매우 높은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매도를 결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재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기보다는 내가 아직까지 태우지 못한 물량이 있으면 눌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을 추가적으로 잡아가는 게 더 맞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대우건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도 3만원 구간까지밖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전에 진행됐었던 바로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어떤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였냐면은 21,338원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그 구간이 돌파되고 나서 정확하게 그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됐었던 원익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준 다음에 상승한 파동 자체가 한 번 더 나왔었던 이 원익홀딩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검정색 선인 34,620원을 넘어가면서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요, 특히나 이 애매하게 올라오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빠진다라고 해도 어디까지? 바로 이 3만원 구간 선까지, 물론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보고 있는 지지선이다 보니까 한번 이탈시켰다가 아래꼬리 말아 올리는 패턴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투자 경고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바로 언제까지만 좀 기다려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일까지만 좀 참아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 모레부터는 또 장대 양봉으로 기준봉 캔들이 바뀌는 구간이다 보니까 대우건설 지금 구간에서 매도로 대응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반복적으로 좀 짚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기까지 딱 들어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대우건설을 계속 올라간다라고만 얘기하고 눌릴 때마다 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완전 나보다도 더한 대우건설 광신도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들 그거는 굉장히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대우건설 매도 타점을 대응안에 드렸었던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날이 바로 언제였었냐면 이렇게 3연속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3월 20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3월 20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제가 대우건설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까지도 우리가 갑작스러운 낙폭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매도로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3월 20일 날 3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고, 그 이후로 실제로 20% 정도는 밀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서 나갔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잡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수익을 놓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매수 타점까지 드렸어야지만이 완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재매수 타점을 딱 드렸었던 구간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터지기 바로 전날인 이 4월 7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캔들에서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4월 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대우건설 장대 양봉까지 그려가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말씀이고, 연관주들이 지금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굉장히 수상하게 종가상의 5일선을 지켜내주는 자리가 연출될 수 있다고 하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일 아니면 모레쯤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장대 양봉까지 그려가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던 대우건설, 마찬가지로 또 언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4월 20일에도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 4월 20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날에 시원하게 장대 양봉이 나와줬었죠.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를 잡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 가져가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대우건설에 한해서는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으니까 매도 타점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이다 보니까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그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시고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다가 다시 한번 5일선을 올라타줬었던 날이 바로 3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날의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우건설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3월 10일 날 대우건설을 9,5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20일 날 이렇게 보시다시피 18,900원 영역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그날이 바로 이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인 4월 3일 날에도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던 대우건설인데,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4월 3일 날 16,820원 영역에서 대우건설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린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2배 조금 안 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만약에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대우건설 추가적인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거고, 튀어서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20% 정도의 급락을 여러분들 입장에선 굳이 견디고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65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바로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 짜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1000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링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대우건설 다시 한번 꾸물꾸물 올라가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밀어버리면서 프로그램 측에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투자 경고를 회피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 투자 경고를 회피하려고 하면은 제가 검정색 선으로 그어놓은 34,620원 밑에서 종가가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만약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해도 마이너스 10% 정도 밀릴 수 있는 구간은 있지만, 여기서 매도 타점을 잡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기보다는 이 정도 낙폭 정도는 감수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점 대비만 당장에는 해주시는 게 맞는 자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만약에 투자 경고를 진행시킨다 하더라도 굉장히 애매하게 이렇게 살짝만 넘어가는 상태에서 종가 마감하게 되는 케이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앞전에 이 원익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이 그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구간에서 투자 위험으로 들어갔었던 원익홀딩스 굉장히 애매하게 상승하면서 상승을 시켜놓고 투자 위험으로 지정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게 발생하는 구간을 지나서 그 이후로도 야금야금 계속 올라갔었던 이 원익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둥근 천장형을 만들어 주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둥근 천장형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던 추세선을 이탈시키면서 점점 상승 탄력이 둔화되다가 갑작스럽게 낙폭이 나왔었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이 고점에 나올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유한양행의 케이스에 대해서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독 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점점 상승 탄력이 둥그러지면서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고점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둥근 천장형이라든지 아니면 휴림 로봇이 보여줬었던 것처럼 이렇게 광기가 터져 나오면서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패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고점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지금처럼 이렇게 도치형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종가 마감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기가 막힌 세력들의 움직임, 특히나 어떤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자 경고를 기막히게 회피해버리면서 우리가 내일까지만 딱 버텨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루한 흐름을 버텨낸다라고 했을 때는요, 4월 8일 날에는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터져주면서 종가를 22,550원을 찍어줬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45,100원까지 시원하게 열려있는 이 대우건설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 여러분들 결코 매도 타점 대응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눌림목 매수 타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면서 튀어서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